아주 고색창연한 배경음이었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신 거죠? 예, 지금 대변인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뭐라고 그러나 지역위원장 이런 역할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평택을 지역위원장. 경기도 평택을. 네. 지난 총선 때 출마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 지역위원장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평택을은 어떤 동네예요? 평택을이 이제 우리 거기가 이제 주한미군이 글로 이전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세계 최대의 주한미군이 거기 주둔해 있고 네. 또 서쪽에는 그냥 평택항이 있습니다. 평택항도 평택을 지역에 들어오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우리 5대 국책항 중에 하나인데 네네. 평택항도 있고 또 삼성전자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평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앞으로 나아가는 도시이기도 하면서 또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뭐 희생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도 감내해야 되는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 도시네요. 예, 그 도농 복합 도시면서 그렇죠. 바다도 네, 있고, 예, 네. 주한미군도 있고 도농 복합 도시고 그래서 지금 뭐 거기가 이제 바로 천안 바로 이잖아요. 네네. 사통팔달이고 지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네, 1년에 인구가 늘겠네요. 1년에 거의 뭐 그 호남 지역이나 영남 지역에 군단이 하나 정도 한 3만 명 정도가 인구가 늘고 있으니까요. 엄청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모신 건 아니고 하여튼 그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김현정 대변인. 자,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됐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예상은 됐었어요. 네. 이제 법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국회의 권한, 권능도 존중되어야 되잖아요. 국회가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 국민 다음으로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인데 그동안 윤석열 검찰에서 좀 무도할 정도로 그 정치 탄압성, 국회를 무시하는 그 행위들이 되게 이제 일상적으로 지금 반복돼 왔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그 이제 생각들이 의원들 사이에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실제로 체포동의안 제출된 그 내용을 보더라도 6천만 원을 그 수수했다라는 혐의로 이제 했는데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하는 그 내용들이 다 언론에 유포가 됐어요. 그렇죠. 네. 압수수색은 검찰이나 수사관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검찰이 흘렸으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그렇게 검찰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불구속 재판이 우리 헌법상의 원칙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어기고 마치 저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범죄자로 낙인 찍게끔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태도가 의원들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불안감도 작용한 것 같고요. 좀 분석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일단 이렇게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하죠. 네, 자기 이름을 밝히고 투표를 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사람 감옥 보내야 된다는데 투표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근데 부결됐는데 100일 대 116이에요. 스코어가 161대 101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는 사람이 100일, 반대하는 사람이 162이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분석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움직인 건가요? 저 300명인데 271명이 참석을 했으니까요. 네, 272명. 기권도 있네요. 네, 271명이 참석하고 기권이 이제 9명이었는데 네네. 아무래도 보면 29명이 지금 빠진 상태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이 전체 다 해도 169명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일부는 반대를 했다라고 이렇게 좀 추측이 되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했을 거니까요. 아니 반대했을 거니까. 네. 네네. 그리고 아까 제가 오면서 좀 뭐 의원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 체포 동의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네. 그 설명할 때 그 태도라든지 내용이 좀 되게 거부감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것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흔히 대정부 질의하거나 이럴 때 보여줬던 이전에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 나왔나요? 그렇죠. 뭐 그런 윽박 지르는 듯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저도 직접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 직접 제가 전원으로 들은 거를 봐서는 그전 네. 했던 그런 뭐 정치적인 그런 뭐 표현이라든지 거침없이 언행을 하잖아요. 네네. 뭐 그런 태도들이 보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반발도 있고 기존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도 있어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오늘 새벽이죠. 0시에 네. 사면이 단행됐는데요. 잠깐 현장음 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네. 누군지 아시겠죠? 네. 네, 청취자 여러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인데요. 출소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자신에 대한 사면 복권 자체를 반대했고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도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약간 문학적 표현인데 선물을 받긴 받았는데 돌려보낼 수도 없고 싫은데도 받았다. 일단 한번 김경수 전 지사를 평가해 주시면요. 사면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불언서도 이미 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이번 사면은 자기 식구 챙기기 위해서 그 김경수 전 지사를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MB와 그 박근혜 정권 때 그 국정농단 세력들과 부패 세력들을 전부 다 그 면죄부를 주는 그런 사면이 되어버렸거든요. 또 거기다가 더해서 검사 출신 사면 인사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자기 식구 또 챙기게 했다라는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또 김태호 국가모실 1차장은 지금 현직 대통령실 차장인데 네.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0일 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됐거든요. 20일 만에 오히려 군사기밀을 유출했으며 해임을 시켜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사면과 복권을 시켜줬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제 그 국정농단 당시에 그 검찰에서 국정원으로 파견 나갔던 그 국정원 차장도 이번에 또 사면을 시켜줬어요. 그분은 확정된 지 12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 사람도 검사 출신이죠. 검사 출신입니다. 네. 12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한 대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인들과 관련된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게 막 그 기준도 없이 사면을 시켜주면서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김경수 전 지사 등 그 지금의 야당 인사들 몇 명을 끼워넣기식 한 거죠. 그래서 그 야당 인사도 뭐 여당 인사들처럼 광범위하게 챙겼다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보면 저 주요한 정치인들을 보면 그 지금 여당 인사들이 한 41명인가 그렇게 되고요. 네. 야당 인사는 10명밖에 되지 않고요. 4대1. 예, 네. 자녀 형기도 그 여당 인사들 다 합치면 한 50년이 넘는데 네. 야당 인사들 합쳐도 5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건 10대1이네요. 예. 그래서 불균형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은 아니다 이런 건데 그래도 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령이니까 또 지금 형 집행정지 상태니까 실제로 수감돼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사면 복권에도 큰 문제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께서 사면하면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53%를 훨씬 더 높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17년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리고 벌금도 뭐 150억인가 벌금도 있고 추징금도 있고 이렇게 있는 그런 분인데 17년 중에 그리고 그분의 그 재질이 뭐냐면 특가법상 뇌물, 횡령, 배임, 뭐 부패방지법 위반 이런 것들이에요. 네네. 정치범이라기보다는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경제사범인 약간 성격이 크거든요. 확정 판결 받은 거로 보면 파렴치범 같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실제로는 범죄였죠. 전직 대통령이지만 내용을 보면 경제사범 측이 성격인데. 그리고 굉장히 중형 아닙니까? 그 경제사범 가지고 17년까지 받았다는 그럼요. 거. 네. 근데 이제 1년 7개월 복역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6개월은 형 집행정지로 네. 그 지금 실제로 병원이나 자택에서 지금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1년 정도 이제 그 교도소 생활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 벌금도 82억을 다 면제시켜 줬거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벌금 아직 면제시켜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보더라도 그 MB 정부 인사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영향도 대단히 있는 것 같고 그 보수
정부에 있었던 MB 정부랑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을 다 끌어안게 하는 그 방식의 사면을 한 것 같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여권 결집, 뭐 보수 통합을 위한 사면이었지 국민 통합은 아니었다 이렇게 규정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국정농단 세력들을 수사한 게 당시 중앙지검장인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검사. 네, 그 지금 밑에서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네. 같이 이제 수사를 한 거고 그런 분들을 법치랑 공정의 이름으로 아주 중형으로 그 단죄했던 사람이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런데 불과 몇 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참 죄송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거는 저 선거 과정에서의 말이 지금 한 얘기는 아니죠. 또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네네,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에 전직 대해서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서 죄송하다 이런 건가요? 그런 이제 네.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그 경직된 뭐 공직 문화, 공직 사회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범죄가 있냐 없냐고 범죄가 있으면 단죄하고 아니면 무리해서 수사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판이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네.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네. 검사 생활 29년을 하면서 이런 정치 검사의 행태는 처음 본다. 이렇게 또 지적을 또 했는데요. 계속해서 요즘 가장 많이 이제 정부랑 여당 한동훈 장관 등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네. 제가 없으면 떳떳이 나가서 조사받으면 될 일이지 왜 자꾸 정치적으로 이렇게 야당 탄압이냐 뭐 저기 표적 수사냐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그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그 법치와 공정, 헌법들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지 선택적으로 적용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사면을 보더라도 본인들과 가까운 사람들, 뭐 MB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검사 출신들, 그리고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이런 인사들로만 편향되게 다 사면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면농단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국정농단이 아니라 사면농단이다. 그런데 결국 뭐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들은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 수준 의식이 되게 높으시고 네. 정보 접근도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라고 판단하실 거고 결국은 나중에 뭐 당장은 아니지만 뭐 총선도 있고 또 그 다음 대선도 있고 이럴 때 차곡차곡 기억하실 텐데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게 결국은 그 표면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얘기했지만 네. 결국은 이렇게 본인들과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보수층의 인사들만 챙기는 사면을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국민 분열 사면을 결과적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지금까지 그 윤석열 정부가 저기 국정 지지율이 대단히 낮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화물 노동자들 강경 대응하고 화물연대. 네. 뭐 이렇게 3대 개혁 발표하면서 아직 성과는 없지만 그래서 저 도어 스태핑 중단하고 이런 거로 지지율이 일부 좀 만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얻은 48%의 득표율보다는 아직 한참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보수층이었던 사람들이 이탈했던 중도층이 일부 돌아오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 지지층 보수층만 가지고 정치를 한다 그러면 중도층이라든지 진보와 관련된 그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배격하는 식의 정치를 하게 된다면 불리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총선이나 대선에서 그거에 대한 역풍을 이제 맞을 것인데 네. 일단 지금 현재 뭐 그 3고로 인해서 경제도 되게 대단히 어렵고 민생을 해결할 것도 대단히 많은데 그와 관련된 뚜렷한 뭐 대안이나 또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 보수층이라도 먼저 결집시켜 놓고 집도끼라도 먼저 잡으면서 야당을 탄압하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저 방법으로 해서 그 총선에서 승리하자 이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면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8.15 사면은 기업인이었고 이번 사면은 정치인 특히 자기 자신과 가까운 세력만 사면했는데 그런 거 말고 좀 장발장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근데 눈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사람들에게 사면을 많이 해줬다면 국민 통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죠. 어제 오늘 뭐 계속 북한 무인기 때문에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녹음을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북한의 선의 그리고 군사 합의에 의존한 대북 정책을 펼쳤던 어떤 정권이 있었다는 게 전제죠. 문재인 정권이죠. 예, 예. 어떻게 보셔요? 그러니까 여전히 현재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네. 여전히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벌써 3월 9일 날 대선 이후에 거의 1년 가까이가 지금 아니 뭐 흘렀거든요. 집권은 5월 9일이니까. 네. 그래도 인수위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한 뭐 10개월 된 8개월, 거예요. 네, 뭐, 네. 그리고 현재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다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 이렇게 7시간 동안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떠돌다가 자유롭게 날다가 돌아간 이거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도리이지, 이게 전 정부에서 훈련을 뭘 덜 했다든지 뭐 이게 북한 간의 관계를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탓할 것은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오늘 나온 얘기가 아주 주목할 만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확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말 그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NSC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네. 전쟁 중에 토론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정말 그러니까 안보에 대한 무능하고 안보에 대한 그 의지가 결여가 되지 않으면 이런 식의 인식이 나올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NSC 회의는 그 민관군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북한군의 도발에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리잖아요. 네. 그 회의 안 열었으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그렇죠. 중요한 결정은 대통령이 하고 뭐 지역의 군사 책임자들이 하겠죠. 근데 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도 안 다녀오셨잖아요. 네. 군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한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확전도 불사하고 뭐 그 북한에다 무인기를 보냈다, 이것도 확전을 불사하고 이것이 과연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거나 또는 그 여파가 어떨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전시의 군 작전 통제권은 우리한테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럼 없는데 그렇게 발언하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국민들에 대해서도 이 전시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안보보다는 오히려 엠바고 걸고 뭐 이렇게 문자도 보내지 않고 공식 경보도 발부를 안 해서 오히려 보안을 더 신경 썼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리고 첫날 그랬죠. 기자들한테 보도 예. 통제를 요청했죠. 지난번에 네. 강릉에서 그 현무 미사일 낙탄 사고 네. 났을 때도 똑같았습니까? 7시간 동안. 이번에도 7시간 동안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는 확인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그 개사진 찍은 거하고 그 송년 만찬, 이상민 장관하고 같이 송년 만찬했다는 거. 전시 상태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만찬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안보에 대해서 무능하고 안보에 대해서 안보관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당장 큰 위험은 없기를 바라는데 당장의 남북 간이 이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일이 잦아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 빌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인데요. 김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7시간 동안 경기 서울을 상공을 날아다녔는데 아무 문제 없이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무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북한이 도발했을 때 지금 뭐 올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말 많은 도발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미사일부터 무인항공기부터 뭐 폭격기까지 끊임없이 도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남북 간의 군사 합의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대안 없이 담대한 구상이라 해서 북한에서 전혀 인정도 안 하는 그 구상 하나 띡 던져놓고 대화의 채널을 전혀 단절시켜놓은 상태에서 강대강 대치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안보에 있어서의 그 전략상 맞는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김현정 대변인이 뭐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준비한 건 더 많은데 이 정도에서 시간이 돼서 마무리해야 되겠고요. 네. 다음에 또 모셔야 되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